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방송 2부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방송은 단순한 소팅 자료 제공이었다면 이번은 그 자료를 기반으로 제가 가공을 해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을 잠깐 보면 송파구 반등과 노원구 폭락 그 엇박자의 음모론. 제목에다 음모론 요렇게 정도를 써줘야지 뭐 클릭수가 좀 들어오더라고요. 네, 모든 자료는 알집으로 꺼서 네이버 카페에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부에서 방송의 비밀번호는 0510입니다. 그 주소창에다가 요거죠, 요거 여기에 비밀번호 0510 이건 매일 바뀌어요. 혹시 못 보신 분들 위해서 보여드렸고요. 자, 일단 개별 아파트를 잠깐 보면요. 요걸 먼저 보여드릴게요. 어저께 보여드렸던 건데, 자, 이거는 지금 제가 작업 중이고요. 뭐 서쪽은 없다고 서운해 하시는데 아직 작업을 안 한 거예요. 제가 강남 4구부터 먼저 했고 노도강부터 시작을 해갖고 강북 8개 구를 먼저 만들고 이렇게 했고 여기가 25개를 채울 거거든요. 자, 이거는 작년과 올해의 구별 실거래가 지수입니다. 자, 보시면 대부분이 10월 달에 상투를 치고 송파구 10월 달에 상투 치고 폭락한 다음에 올 연초부터 급반등을 하고 있어요. 반등 꽤 많이 했죠? 자, 강동구도 10월 달에 상투 친 다음에 작년 1년 내내 빠지고 3월까지 빠진 다음에 반등하고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약하냐? 그러면 뭐 고덕 상일에 있는 신축들은 반등을 세게 하는데 문제는 기축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삼익그린 2차 같은 경우는 계속 폭락이에요. 둔촌 푸르지오도 계속 폭락이야. 그런 게 섞여 있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송파구는 엘리트레파 같은 잠실 쪽은 급반등을 했는데 저쪽 문정동 그다음에 어디지? 거여 이쪽에는 못 오르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는 뒤늦게 이렇게 섞여 있다고 보시면 되고, 강남구랑 서초구는 남들 10월달에 상투치고 빠질 때 혼자 올랐어요. 서초구는 더 많이 올랐죠. 그리고서 7월달, 5월달부터 꺾이기 시작해갖고 올 초에 연초에 조금 급락을 한 다음에 살짝 들어주는데 송파구가 반등하는 거에 비해서 얘는 반등을 못해요. 그런데 이 차이를 아셔야 돼요. 송파구는 이게 같은 10월달을 기준으로 제가 100이라고 놓은 거거든요. 이거를 보면 송파구는 폭락한 다음에 급반등을 하는 거고, 서초구는 송파구 빠질 때 오른 다음에 급락하다가 이 정도 빠진 거예요. 그러면 누가 더 많이 빠진 거예요? 얘는 별로 빠진 게 없지. 서초구랑 강남구는 송파구에 요 정도 와 있는 거예요. 요 정도. 그러니까 강동구 입장에서는 지금 엄청나게 반등을 좀 하는데 전체 입장에서는 아직도 이만큼이나 떨어져 있는 거라고. 이 서초구랑 비교를 하면 더 심한 거는 그래도 송파구는 5개월 동안 4개월 동안 급반등을 하거든요. 강동구도 3개월 이상 반등을 해요. 문제는 노도강 3구 있잖아요. 얘네들은 9월달, 송파나 강동은 10월달인데 얘네는 9월달이야. 강북구 9월달, 노원구 9월달, 도봉구는 10월달. 그 다음에 폭락을 한 다음에 반등을 못해요. 반등을. 노원구 지금 올 들어서 6개월 동안 계속 빠져요. 계속 빠져. 도봉구도 많이 빠져. 강북구나 조금, 강북구는 작년에 좀 덜 빠졌어요. 그러다가 연초에 좀 빠졌다가 조금 반등을 합니다. 지금 상황이 이래요.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거는 지수잖아요. 지수는 샘플을 어떻게 셀렉팅을 했느냐, 아니면 그다음에 그 샘플을 고른 다음에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 계산을 했느냐에 따라서 지수가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개별 아파트는 이거는 샘플이 아니잖아요. 셀렉팅이 아니잖아요. 그냥 그 아파트 통계 자체야. 그러니까 그 아파트만 보면 빠졌으면 그냥 빠진 거예요. 자, 볼게요. 일단 노원구 16개만 먼저 보겠습니다. 한 40개 되는데 그중에 한 페이지에 16개 그래프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미미삼 시가총액 1등이에요. 미미삼이. 자, 연초부터 이렇게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올 초에 오른 다음에 좀 약간 반등, 조정이에요. 자, 그러면 얘는 연간으로 엄청나게 빠졌죠. 한화 그랑빌도 2등인데 마찬가지예요. 근데 문제는 상계주공 9단지는요 반등 없이 계속 빠져. 상계 보람도 계속 빠져. 상계주공 6단지 이거는 뭐야? 이거는 6월 달에 폭락을 했어요. 상계주공 7단지도 빠졌다가 반등했다 다시 빠져. 그 다음에 주공 5단지도 마찬가지야. 상계주공 3단지는 최저치로 폭락하고 있어. 중계동에 이게 경로상이라는 세계 건설회사 이름 붙인 건데 잊어버렸어. 일단 꾸준히 빠져. 꾸준히.
하계 극건백 이거는 극동 건영 뭐 벽산 아마 이걸 거예요. 얘도 꾸준히 빠지죠. 급락하죠. 그 다음에 하계 우성도 최저치야. 항여울 청구도 최저치야. 상계주공도 급락한 다음에 반등을 못해요. 상계주공 16단지 최저치야. 지금 여기서 반등하는 거라고는요. 시가총액 1, 2등인 월계 미미삼 정도? 하나 그랑빌 정도. 나머지는 다 꽝이야. 자, 그러면 전체적인 지수는 어떻게 되겠어요? 지수는 계속 꽝이지.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노원구니까 넘어갈게요. 노원구도 뒷부분도 마찬가지야. 그 다음에 도봉구도 보면요. 창동 북한산 대폭락하죠. 이거 시가총액 1등이에요. 주공 3단지도 이번 달은 반등했지만 추세적으로 하락하죠. 창동 동화 청솔 아파트는 아직 대폭락이야 이거. 방학 신동아 반등을 못해. 반등을 어디가 반등하고 있다는 얘기야. 창동 주공 9단지 또 급락을 하네. 도봉 한신도 저점을 다시 깨려고 그래요. 창동 쌍용도 마찬가지 저점이고요. 창동 삼성도 급락한 다음에 반등을 미미하고요. 방학 대상 현대도 마찬가지. 얘네 좀 조금 반등하고. 창동 주공 4단지 보세요. 대폭락한 다음에 급반등을 했지만 다시 빠지잖아. 쌍문 삼익 아파트는 반등이라는 게 없어. 반등이라는 게. 자, 이렇습니다. 이게 도봉구고요. 그러니까 도봉구가 어디고 이래. 이번엔 강북구입니다. 강북구. 북한산 SK 시가총액 1위입니다. 폭락한 다음에 찔끔 반등했는데 제자리야 제자리. 미아 삼각산 아파트는 2등인데 계속 빠져. 미아 벽산 라이프 이것도 꾸준히 빠져. 수유 벽산 1단지 이거 꾸준히 빠져. 미아 두산 2부는 폭락했다가 반등했네. 미아 레미안 반등이 별로 없어요. 번동 주공 1단지 급락 계속. 미아 경남 아파트 급락한 다음에 잠깐 쉬는 거. 번동 주공 4단지 급락. 미아 롯데 저점 깨버렸어요. 미아 동부 센트레빌 저점 깨버렸어요. 수유 레미안 저점을 깨버렸어요. 수유 극동 저점을 깨버렸어요. 어디가 반등하냐고. 요거 하나 말고는 요거 조금 반등하고는 나머지는 다 꽝이에요. 지금 실상이 이렇다고요. 자, 그래서 요거를 지수로 만든 게 방금 말했던 이거예요. 보세요. 도봉구 계속 빠지죠. 노원구 계속 빠지죠. 그다음에 강남이나 서초는 빠지다가 반등했다고. 빠진 것도 없어 얘네는. 근데 얘네가 2차 하락을 이렇게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면 송파구나 강동구는요. 반등하다가 빠진다니까. 반등하다가 빠지고. 얘네는 빠지다가 반등도 못하고 계속 빠지고. 자, 이거를 지수로 묶어서 만든 게 요겁니다. 동남권이에요. 동남권. 연봉 보면은 동남권 2년째 하락하고 있다고. 강남 4구. 이거 반등을 하고 있지만 연간으로는 하락이에요. 이거 송파구 빼면은 꽝이야. 강동구도 별로 반등이 그렇게 세지가 않아요. 그리고 강남구랑 서초구는 반등을 미약하게 했다가 다시 빠지고 있어. 동남권입니다. 동남권. 작년 하락, 올해 하락. 이번에는 동부권입니다. 동부권. 아까 노원구, 도봉구 봤죠? 계속 빠지는 거. 그게 당연히 얘도 다섯 빠지지. 반등을 어디가 반등을 하냐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강남구 반등하다가 다시 빠져요. 월봉입니다. 이거는 서초구 반등한다라고도 다시 빠집니다. 송파구 정도나 제대로 반등하는 거예요. 연간으로 플러스야. 근데 얘는 작년에 워낙 많이 빠졌잖아. 근데 송파구가 더 나아요? 서초구가 더 나아? 서초구는 오른 다음에 찔끔 빠진 거고 송파구는 작년에 대박살난 다음에 최근 들어서 반등하는 거잖아요. 다시 얘기하면은 둘 다 1,000원이었는데 서초구는 1,500원까지 올랐다가 한 900원까지 빠졌다가 지금 한 1,000원 돼 있는 거야. 거의 본전이야. 근데 송파구는 1,000원짜리가 500원 됐다가 지금 700원 된 거라니까. 그러면 서초구는 1,000원, 1,100원인데 송파구는 지금 700원이라고. 반등을 했는데 700원이야. 왜냐하면 서로의 그 궤적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송파구를 올라가는 목적은 서초구와 강남구를 위에 붙들어 매놓고 비싸게 팔아먹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노원구, 도봉구나 이쪽 강북구 있잖아요. 걔네들 이제 버리는 패거든. 걔네는 지금 팔아도 더블 500% 700% 수익률이에요. 아니 만원짜리가 7만원 됐다가 6만원 5만원에 팔면 그게 손해인가? 그래도 4만원 먹었는데 400% 수익이라고. 400% 수익. 물론 최고점에 판 놈들은 뭐 600% 700% 수익이 나는 사람도 있겠지. 창동주공 17단지 같은 경우가 딱 예를 제가 계속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송파구를 그러니까 이걸 저는 주식의 비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반등의 주도주는 송파구예요. 송파구를 계속 끌어올리면서 뉴스에서는 하이라이트를 송파구가 주목을 받으면서 서초구 야금야금 빠지는 거 뉴스에 안 나와. 그러니까 집주인들은 송파구가 저렇게 반등하는 거니까 우리 아파트도 최근에 좀 밀렸지만 올라갈 거야. 근데 집보로도 안 오고 그래. 3위 그린 2차 강동구의 3위 그린 2차는 한 달도 안 빼놓고 지금 1년 동안 빠지고 있어. 그 집주인들은 그라시면 올라간다고 좋아요?
계속 자기 아파트 빠지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그다음에 강동구도 반등이 하지만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라지움 뭐 아르테온 막 반등을 해요. 그러니까 신축도 왜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20억짜리가 13억 됐다가 2, 3억 오르는 건 있을 수 있지. 근데 3위 그린 2차 같은 경우 아니면 둔촌 프로조 같은 경우는 한 달 거의 한두 달 빼놓지 않고 계속 빠지고 있다니까. 반등을 못해. 반등을. 지금 그런 아파트가 수두룩해요. 왜 30년차 아파트 35년차 아파트가 수두룩 많아요. 그 근처에 뭐 신동안에 한양인이 많아요. 옛날 아파트들. 그런 아파트들은요 꾸준히 빠지고 있다니까. 신축들처럼 완전히 대폭락한 다음에 반등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게 섞여 있다고요. 자, 이거는 강동구입니다. 강동구 3개월 동안 반등을 하고 있지만 연간으로 하락이에요. 자, 노원구입니다. 노원구 반등한 적이 있어요? 없죠. 그 다음에 도봉구 반등한 적이 있어요? 없죠. 강북구 반등을 지금 하지만 이게 이 반등이라고 해봤자 하락하다가 멈춘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그래프를 정리를 하면은 요겁니다. 요게 중요한 거예요. 요게 지금 이건 물가지수까지 감안한 건데 작년에 대폭락한 다음에 올해 1월달에 폭락하고요. 명목으로는 2월부터 반등해갖고 지금 5개월째 반등이에요. 근데 실질로 물가로 나누면 물가를 반영하면 2월달도 살짝 마이너스 살짝. 그 다음에 반등을 못해. 반등을 명목으로도 아직 연간으로 마이너스예요. 제가 조사하는 실거래가 지수는. 근데 물가를 나누면요 연간으로 하락이라니까. 이게 좀 되게 위험한 국면이에요. 지금 여기 요 추세선을 깨려는 게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안으로 기어 들어오고 있다고 이게.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보세요. 2020년 1월을 100으로 놓고 이거 명목이에요. 12개 25개구로 12개로 묶으면 제일 많이 오른 데가 어디예요? 노원구죠. 노원구. 아까 얘기했죠. 9월달에 상투라고. 근데 얘는 허벌나게 빠지죠. 허벌나게 빠지는데 강남 상구 중에 제일 많이 빠진 데 어디예요? 파란색. 송파구가 대폭락한 다음에 지금 대반등하고 있죠. 근데 그러면은 한 4, 5년 동안 봤을 때 노원구가 많이 올랐어요. 노원구는 여기서부터 지금 한 1년 반 동안 엄청나게 폭락했습니다. 제일 많이 폭락했어요. 기울기가. 그런데 노원구가 높아요. 노도강. 송파구가 높아요. 송파구는 엄청 반등했는데 노도강은 엄청 폭락했는데 노도강이 높다니까. 결국은 뭐냐면요. 수렴이에요. 수렴. 서울 평균이 요 연두색 있죠. 요게 서울 평균이거든요. 열로 많이 오른 거는 열로 떨어지고 많이 떨어졌던 거는 열로 오르고 이렇게 돼 있다고. 이거를 중요한 경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경기도 수원 광교 엄청 올라. 그런데 용인 수지 엄청 빠졌죠. 군포 3번 엄청 빠졌죠. 누가 더 높아? 군포 3번이 수원 광교보다 높다니까. 왜? 얘는 별로 못 오른 다음에 빠졌다가 대반등하는 거고 얘는 엄청 올랐다가 빠지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서로의 궤적이 달라요. 궤적이. 자, 이거를 제가 정리를 합니다. 지금 강남 3구랑 노도강만 끄집어내놨어요. 자, 보세요. 노원구는 엄청 올랐죠. 노도강은. 그 다음에 9월달에 상투 치고 빠졌죠. 남들은 10월달에 얘는 한 달 더 빨랐어요. 자, 그 다음에 서초구는요. 얘보다 거의 8, 9개월 늦게 여기서 쳤어요. 여기서 22년 6월달에 서초구 빠진 다음에 이렇게 빠지죠. 그 다음에 용산구는 8월달 여름까지 올랐던 다음에 빠졌다고. 그 다음에 강남구 빨간색은 5월까지 오른 다음에 빠졌어요. 그런데 요 파란색 송파구는 10월달에 상승 친 다음에 허벌나게 빠졌어요. 그 다음에 오르고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강남구랑 비슷해졌어. 서초구보다는 낮고 용산구는 택도 없고 노도강보다 낮아요. 지금 이런 걸 생각하셔야 돼요. 수렴하는 거 많이 올랐던 거는 빠지면서 수렴을 하고 먼저 많이 빠져 조정받았던 거는 반등하면서 수렴을 하고 그러면서 여기에 모이는 거라고. 지금 이게 서울시 아파트가 전체가 다 이래요. 여러분들 뭐 노도강이든 뭐 대구 아파트든 뭐든 장기적 20년 30년 그래프를 갖다 놓잖아요. 그러면은 끄트머리는 비슷해요. 먼저 5년 동안 오르던데 얘는 5년 동안 빠졌다. 근데 지나고 나면 이게 수렴을 하더라고. 요거를 저는 잘 보시고 강동구도 마찬가지예요. 강동구 여기서 보시면 연두색이 고덕동이 엄청 오르고 있거든요. 올랐다가 이번 달에 조금 빠져. 그라시움 고레일이 약간 좀 밀려요. 그다음에 까만색이 상일동이거든요. 상일동이 엄청 반등하죠. 근데 문제는 다른 것들은 계속 빠져. 둔촌동 빠지고 그다음에 여기 뭐 이게 삼성동인가 어디가 막 계속 빠져. 이걸 갖다가 이거를 고점을 제가 일치시켜 가지고 고점에서부터 빠지고 한 걸 보면은요. 보세요. 까만색 상일동이 제일 많이 빠진 다음에 제일 많이 오르죠. 그다음에 고덕동도 많이 빠진 다음에 올랐다가 물론 이제 이번 달은 살짝 빠져요. 그런데 성내동은 덜 천천히 빠진다고. 이렇게 성내동 빠지죠. 길동 빠지죠. 둔촌동 빠지죠.
그다음에 강일동은 미리 빠진 다음에 옆으로 기죠. 이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다 이게 수렴이라니까 수렴. 그러니까 물론 한 번도 매매하고 주식 아니 보유도 안 하고 있다가 뭐 엘스나 뭐 이런 거 갖다가 저점에서 딱 기가 막히게 급매물 잡았다. 이런 사람들은 수익이 꽤 낮지만 집주인 입장에서는 아씨 이거 나 26억에 샀는데 아직도 23억이야, 22억이야, 21억이야 이러고 있다니까. 난 27억에 샀는데 25억에 샀는데 대부분의 집주인들이 그렇잖아요. 최근에 거래된 몇 명의 저가 매수자들은 뭐 수익이 낮겠지만 그거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엇박자 노름이 노도강은 계속 빠지고 있어요. 계속 강북구는 일단 노도강 이쪽. 그 다음에 동남권은 미니반이 빠진 데는 계속 반등을 해요. 문제는 강남구랑 서초구가 막 꺾이려고 그래. 그리고 동남권에서도 강동구가 살짝 지금 약해지려고 그래. 목에 찼어. 그거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2차 폭락 때는 보세요. 반등하던 성파구가 좀 늦게 빠지긴 할 거야. 그런데 얘네가 조정 구문에 들어가고 안 빠지고 버티다가 살짝 반등하다가 다시 살짝 꺾인 서초 강남은 2차 폭락의 주도주가 될 거고 노도강 이쪽은 반등 한번 못 해보고 계속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영끌들만 죽어나는 거라고. 대출이 많이 껴있잖아요. 또 서초구나 이런 데는 뭐 집 몇 채씩 갖고 있고 뭐 40억짜리 이런 아파트들 뭐 한 오른 게 20억인데 한 3억 5억 빠지면 타격이 별로 크지 않거든. 요런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보세요. 지난달 이번달 송파구만 전행 오르죠. 근데 여기서는 노도강은 전행 빠지잖아요. 광교만 전행 올라. 과천은 전행 빠져. 이게 양극화되는 게 이거예요. 이 양극화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송파구 좋겠다. 근데 송파구가 제일 많이 빠졌다니까. 송파구 집주인한테 요즘에 반등해서 좋겠어요. 돈 많이 집값 올라서 좋겠어요. 그러면 싸다고 맞아요. 내가 27억에 샀다가 이게 19억, 18억까지 갔다가 이제 22억, 23억인데 나 아직도 4억, 5억 손해 봤는데 이 새끼가 그러면서 뒤통수 때린다니까. 그 다음에 서초구 집주인한테 최근에 빠졌어. 반포 자기가 빠졌어. 아이고 어떡해요. 아파트 빠져가지고 손해 엄청나죠. 그랬더니 아이고 30억 오른 다음에 3억 빠지니까는 뭐 그래요. 이런다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실거래가를 보면요, 보세요. 이거를 보시면 지금 반등하는 게 15억, 그러니까 9억, 15억 이상인 옐로우존이나 15억 이상인 핑크존은 반등하는데 그린존은 계속 빠지죠. 9억 이상인 아파트 이상인 거. 주로 노도강이거든요, 얘네가. 국토부 실거래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 제가 뻥이라니까. 이거 제가 증명하려고 좀 작업 중이잖아요. 국가기관이 통계 조작을 한 거를 제가 증명하려고. 그 다음에 지금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보셔야 돼요. 요 기울기를 보세요. 기울기. 이 하락의 기울기랑 반등의 기울기를 보세요. 이거는 2차 하락을 준비하는 뭐랄까 느림보 행보 이 정도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2차 하락을 기다리시는 게 여러분들 돈 버는 거예요, 진짜로. 그걸 못 참아가지고 귀가 쫑긋해가지고 막 포모 중간 지금 못 사갖고 또 올라가면 어떡하나. 왜냐면 내가 5년 전 3년 전 살라다 말고 하다가 낭패당했는데 이번에는 웬 떡이냐고서 그래도 2년 전 1년 전 안 산 길 다행이지. 지금이라도 사니까 다행이지. 근데 문제는 좀 더 기다리라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서 보시면 지금 올라가는 데는 송파구만 올라가죠. 송파구 올라가죠. 서초구 빠졌다가 길길라도 옆으로 기다가 다시 2차 하락하려고 그러잖아. 강동구는 별로 반등도 없어요. 이거 보세요. 양천구도 다시 빠지려고 그래. 송파구 말고는 없다니까 지금. 송파구는 왜 이렇게 반등이 세요? 제일 많이 빠졌으니까 자율 반등하는 거지. 성북구, 동대문구, 중량구, 은평구 계속 빠지고 노동항도 계속 빠지고. 문제는 경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경기도도 보세요. 여기서 보시면요. 하남 반등해요. 맞죠? 그 다음에 광명 반등해요. 안양평점 반등하다 좀 쉬어. 근데 문제는 과천이 빠지네. 왜? 제일 많이 올랐거든. 과천은 완전 넘사벽이었어. 이런 사실을 좀 알기 바라고요. 맨날 보여드리는 차트, 추세선, 장기 차트는 기다리세요. 이걸 봐도 기다리세요. 여러분들 연간으로 지금 마이너스입니다. 연간으로 마이너스예요. 연간으로 2.2% 마이너스예요. 작년에 14.6% 마이너스. 그러니까 실질로 명목으로는 조금 마이너스인데 실질로는 좀 2.2% 마이너스예요. 아마 명목으로는 한 0.5% 마이너스일 거예요. 왜냐하면 6개월 동안 물가가 올랐잖아요. 물가를 반영한 거예요. 그리고 파동으로 계산해도 그렇고 윤석열 조정파는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벌써 1차 하락 때 느꼈죠. 작년 연말에 자고 일어나니까 3억씩 빠지고 5억씩 빠지고 봤잖아요. 그게 한 번 더 리바이벌 된다니까. 2차 하락 때. 올 연말이라고 봐요. 저는. 그때까지 좀 잘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반등하는 거는
이제 반등도 탈락하는 데 막 탈락하더라고. 엘스나 뭐 리젠스나 뭐 송파나 뭐 이 정도는 조금 아직 반등 여력이 있는데, 그리고 보조 지표를 다 제가 장기적인 거 분석을 해도 아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기 바닥 뭐 이런 거는 나올 수 있는데 중장기 바닥은 아니에요. 중장기 바닥 때 사야지. 아파트는 우리가 산 다음에 3개월 있다 팔거나 6개월 있다 팔거나 아니잖아요. 최소 2년은 있어야 되고 평균 10년이 넘는다고, 보유 기간이. 자, 요런 보조 지표를 다 보니까 아니더라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송파구 반등과 노원구의 폭락, 그 엇박자의 음모론을 이해하셨나요? 이해 못하셨으면 라이터를 울고 끄실리세요. 저는 이것으로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틀고, 자, 저는 여기 뒤에다가 제 뒤통수 보이게, 보이죠? 뒤통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안의 상승장이 마감하고 앞으로 8년 정도 깊은 조정이 있겠다. 남양 특집의 그 부동산 시장이 오지 않을까. 가장 처음으로 가장 먼저 상대적으로 하락을